네, 안녕하십니까. 심사협력실 김영열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중에 새롭게 이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성장형 파트너십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성장형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또 뭐냐. 성장형 파트너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제별 프로그램 내에서 사실은 뭐 규모면으로 따지거나 이제 실제 사업 수행 역량면으로 따졌을 때 이제 모든 파트너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필드에서 이제 경쟁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플랫폼을 다각화하면서 이제 사업 내용의 다양성 그리고 사업 수행 역량의 어떤 재고 방식을 좀 개편하는 형태로 좀 진행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의 우리 개발 협력 사업에 좀 진입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NGO 그리고 뭐 좀 다양한 내용의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의 진입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뭐 이렇게 경험도 많고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실력을 갖춘 이제 파트너들이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어떤 특정한 목적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립된 비영리 파트너들도 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서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이나 이제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협력하는 이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강소형 단체의 소규모 사업을 확산하고 또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공과 협력을 통해 단체 내부의 조직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고 한 이 표현이 이제 코이카가 그러면 정말 우리 NGO들이나 신규 단체들에 비해 우위가 있다라고 간주하고 바라보는 것이냐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들이 있을 텐데 새롭게 설립된 단체들이나 개발협력 사업에 처음 이제 진입하는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수성이나 현장의 특수성을 좀 이렇게 고려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나 기반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코이카를 통해서 내지는 코이카와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인식하시고 또 전문성도 높이시고 숙련성도 높이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의 표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도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고민하고 노력해서 뭐 인권 경영 기반의 경영 체계 그리고 뭐 인권 기반에 접근한 뭐 사업 관리, 발굴, 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새롭게 설립된 단체들이나 이제 중소형 내지는 영세한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역량들을 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이제 보완을 하시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들에 놓여 있을 텐데 코이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감시 체계도 많아지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제 인풋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시면서 기관 자체의 이제 역량을 제고하는 형태로 좀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제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사업을 점검하고 중간 종료로 평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나 본부에서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우리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대비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이카랑 월별로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좀 변수나 위험들도 사전에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위험 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의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건 뭐냐? 코이카가 달성하고 싶은 건 뭐고 파트너한테는 유리한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신규 파트너들이 진입하시고 코이카와 협력하는 사업에 진입하시고 이제 적응하시고 그러니까 뭐 코이카가 행정적인 요구 사항들이 많다.
뭐 너 내야 될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다.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코이카의 인풋을 많이 드리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이렇게 쉽게 좀 연착륙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분야 전문성에 강력한 이 메리트가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그런 자신들의 이제 그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작은 규모라도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하고 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으로 목표로 삼고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협력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이나 형평성을 강화하는 이제 사업이긴 하지만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성장형 사업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한 바구니 안에서 경쟁하던 체계에서 벗어나서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또 작은 뭐 효과성이, 그러니까 수혜 대상이나 수혜자 수가 적어서 효과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 모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로 코이카를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는 것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목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인풋을 많이 넣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관도 분명히 기관을 뭐 관리하고 기획안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행정적인 역량, 뭐 거버넌스 역량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도 좀 반사적으로 학습이 되고 좀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목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림은 이제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건데요.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추진 개요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그러면 어떻게 진입할 수 있나, 어떻게 제안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 신규 단체들이 그 1억 원까지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그 신청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주제별 프로그램에서 그 신청 자격을 아예 발라내서 우리 비영리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바로 지원하실 수 있게 했고요. 다만 이제 뭐 기존에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이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이 우리 기관이나 우리 사업 내용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지원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플랫폼의 좀 자연스러운 분리 이런 것들을 좀 꾀하는 측면에서 주제별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단체들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 개수를 좀 줄이는 형태로 좀 고려가 되고 있다. 그건 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과 달리 최대 2년까지 사업을 이제 제한하실 수 있고 연간 코이카 분담금이 최대 2억 원이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분담금 비율은 이제 총 사업비 대비 8대 2로 이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과 동일하다. 이게 후보 사업 선정 이후에 실행협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 파트너 기관이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경험, 현장에 대한 인식 기반을 좀 더 이제 자료로서 더 많이 드리고 상호간에 이제 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이고 심사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관 파트너 기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주시는 뭐 이제 보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제 실행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선정되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라든지 사업 운영에 대한 좀 지원 차원에서 뭐 성과 관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짜리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고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도 수혜자들에게 어떤 좀 내실 있는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산출물이나 성과 목표 달성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월간 이제 상시 협업 체계를 활용하게 될 텐데 이 상시 협업 체계를 통해서 좀 간지러운, 그러니까 파트너 기관이 사업하면서 간지러운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해결하고 위험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제별 파트너십이 가지고 있는 사업 관리 방안 말고 그것에 더해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이 어떤 목표 달성한 걸 어떤 걸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기관이나 어떻게 보면 강소형 사업들이 잘 발굴되고 확산되게끔 하는 게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파트너 기관의 인력, 그러니까 참여 인력이 되겠죠.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가능하도록 사업비에 뭐 일부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지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내년도 시작하는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조금 개편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이런 것들도 우리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에게 이렇게 제공함을 통해서 이제 인력의 이제 역량 제고에 어쨌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량적 지표라든지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로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서 뭐 사후 승인 요청 비율을 줄인다든지 예외 승인 요청 비율을 줄인다든지 뭐 우리 파트너 기관의 그 활동가들이 장기간 이제 기관에 남아서 기관의 역량을 내재화하고 기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좀 같이 담보하는 것들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표 내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측정되는 증거들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과 좀 구분이 모호하고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유인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신규 단체는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에 이제 그 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는 파트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본인들이 이제 발굴하고 기획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파트너십 사업의 관리 체계 내지는 지원과, 그러니까 코이카가 지원하는 내용과 이제 합이 잘 맞는지 매칭이 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 지원하시는 단체들도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는 지원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지원해서 후보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는 개수와 불문하고 한 개밖에 이제 제한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점, 요거는 그 노대원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플랫폼을 어쨌든 좀 분리하고 그 프로그램의 좀 성격에 맞게, 좀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좀 요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서 1개 기관이 2개의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제 2개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이 3개 플러스 1개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과는 좀 상이한 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의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의 신규 단체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지원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 제안서 제출 가능 개수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 3개를 다 넣는 이제 실적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들어가실 수 없다, 제안하실 수 없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하나라도 넣는 단체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은 하나밖에 이제 제안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연간 분담금 상한액은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NGO는 5억 원, 대학은 1억 원이었는데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공히 1억 원으로 연간 코이카 분담금 상한액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은 최대 3년, 성장형 파트너십은 2년 이제 고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좀 요약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이제 달려왔는데요. 향후 계획은 이제 그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1월 달에 세부 내용을 이제 확정을 해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공모 설명회를 아마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안서 접수 후에 이제 서면 면접 심사 이후 최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약정 체결한 이후에 상반기 내에는 이제 코이카 분담금을 지급하고 착수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사실은 8대2 분담금이 신규 단체라든지 강소형 단체들한테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파트너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물 지원을 분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확대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요 내용들은 전체 전략형 사업이라든지 주제별 사업이라든지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까지 전부 이제 좀 확산할 예정이니까요. 요런 내용들을, 후속적인 내용들을 좀 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좀 이렇게 빠르게 마치고요. 제 다음에 그 코이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코이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협력실 그 신민철 대리님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